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 속도가 증가했다는 말은 속력이 증가했다는 말과는 다르죠? 자, 예를 들어볼게. 속도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가. 그럼 속도는 뭐 한 거야? 속도는 부호까지 모두 포함한 거라 그지? 증가야. 그런데 속력은 이거의 무슨 값? 절대값. 그럼 속력은 뭐 한 거야? 감소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힘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했을까? 힘은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이야? 자, 속도가 플러스 1씩 지금 얹어진 거잖아. 플러스 방향의 속도가 얹어졌어. 왜? 힘이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근데 지금의 경우는 봐봐. 속도의 방향은 곧 운동 방향이잖아. 힘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고 운동 방향 마이너스니까 지금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어떠니? 반대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도는 뭐하고 있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증가한다는 말은 사실은 엄밀하게는 늘 맞는 말은 아닌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증가한다는 말은 늘 맞는 말은 아닌데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속력이 증가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야. 근데 속도가 증가한다는 말은 늘 맞는 말은 아닌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운동을 힘이 돕는 꼴이니까 빠르기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여기까지 가자. 자, 우리가 중력장에서 살다 보니 중력과 속도 뭐 늘 친숙하지, 그치? 중력 영어로 그래비티니까 중력과 속도 뭘 사용해? 스몰 g 사용하고 이 스몰 g 값이 9.8 m/s 제곱, 즉 9.8 m/s/s니까 초당 9.8씩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변한다. 자, 그런데 뭐 수능 내신과 같은 시험은 얘를 그냥 다 얼마로? 10으로 나와. 그래서 초당 10m/s씩 속도가 변한다. 이제 계산 쉽게 하라고. 사실 9.8도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다 차이가 있어서 평균 낸 거라고 보면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가속도 운동의 예. 자, 거기 지금 그림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속도의 크기만 변하는 운동. 자, 속도의 크기를 아까 뭐라 그랬지? 속력. 그래서 걔는 속력이라고 표시해줘. 그러니까 얘는 방향은 안 바뀌고 즉 직선 운동을 하는데 빠르기만 변하는 운동이지. 자, 두 번째는 속도의 방향만 변하는 운동. 자, 속도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고? 접선 방향인데 그게 곧 매 순간순간의 운동 방향.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이라고 해주고 그러니까 얘는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빠르기는 안 변하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3번째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자, 이렇게 총 3가지가 모두 가속도 운동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수치적으로 문제를 푸는 건 물 1에서는 첫 번째 경우만 나와. 근데 이제 개념 같은 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건 물 1에서는 첫 번째만 나온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우리 아까는 ST 그래프 봤으니까 이번에는 VT 그래프. 자, 얘가 바로 속도, 시간 그래프죠. 자,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면 T1초에서 속도 V1이다가 T2초에서 속도 V2다 라는 걸 의미하네. 자, 이때 이 점과 이 점, 두 점 사이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뭐니? 라고 하면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이니까 T2-T1분의 V2-V1. 그럼 이거 델타 T분의 델타 V잖아? 뭐지? 평균 가속도. 자, 단위로 생각
생각해보면 미터 퍼 세크에서 세크를 나누는 개념이니까, 그치? 자, 그런데 시간 간격 0에 가까울 정도로 짧지는 않으니까 평균 가속도.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순간 가속도가 되려면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가속도. 자, 근데 지금의 경우는 접선의 기울기가 변화하고 있어. 그래서 평균 가속도와 같지 않은데 우리가 계산을 하는 문제는 이것과 이것이 동일한 경우만 나와. 자,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거니까 바로 등가속도 운동인 거죠. 그래서 계산한 경우는 등가속도 운동만 나와. 하지만 그래프 주고 해석 정도 하라. 이 정도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내신은 학교 선생님 마음이야. 그래서 내신은 학교별로 조금씩 내용 추가돼서 더 나올 수 있어. 자, 그런데 이 가속도라는 것도 크기와 방향 가지고 있잖아. 자, 크기는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의 가파른 정도. 그럼 얘는 지금 완만해지고 있지. 자, 그래서 가속도 크기가 현재 그래프는 뭐 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 방향. 자, 얘 기울기가 방향 알려주는 거고 기울기의 부호가 방향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얘는 지금 양의 기울기를 모두 가지고 있어. 자, 따라서 T1에서 T2까지는 이 가속도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으로 변화 없어. 자, 일단 가속도의 방향은 바로 누구의 방향이라고? 힘의 방향. 그러니까 얘는 힘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으로 변동이 없다 라는 건데 가속도 크기가 감소한 것은 힘의 크기는 뭐 했기 때문에?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가속도. 그러면 일단 거기 가속도를 구해보자 나와 있는데 그건 등가속도 운동까지 나가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은 다 봤어.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운동을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운동은 등속도 운동. 자, 이게 같을 등자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이동. 자, 속도는 크기와 방향 모두 가지고 있어서 속도의 크기는 속력, 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이죠. 그럼 얘는 속력도 방향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다 라는 거니까 이 운동이 바로 등속, 방향이 일정하면 앞으로만 가니까 직선 경로이잖아. 등속 직선 운동이지, 우리 중학교 때 얘기하던. 자,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느냐는 그 운동을 하기 위한 조건이 지켜졌기 때문이야. 자, 얘는 속도가 안 변하는 거니까 가속도가 0이라는 거지. 자, 가속도를 일으키는 건 알자 힘이라고 했으니까 얘한테는 힘이 아예 작용하지 않거나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 같은, 아니면 작용한다고 할지라도 알자 힘이 얼마일 때? 0일 때. 자, 알자 힘 영어로 net force여서 F net 쓰거나 아니면 힘을 합한 거니까 시그마 F라고 표현할게. 자, 그러면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힘도 안 받고 갑자기 등속도 운동할 수 있어? 그렇진 않지. 자, 이렇게 처음에 정지되어 있던 애가 운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힘을 받아야 돼. 그러면 얘가 뭐가 생기고 속도가 생기고, 자, 힘 받아서 속도가 생기기까지는 등속도 운동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한번 속도가 생기면, 자, 이 운동을 유지하려는 고집을 물체가 갖고 있어. 그걸 뭐라 그래? 관성. 관성에 의해서 이 이후부터는 힘을 받지 않아도 무슨 운동할 수 있다라는 거지? 등속도 운동할 수 있다라는 거지. 한번 운동을 시작하면 이렇게 힘을 받지 않아도 운동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자, 이 등속도 운동의 식. 자, 얘는 지금 방향 안 바꾸고 직선 가는 거라서 이런 경우는 거리와 변이가 차이가 없고, 따라서 속력과 속도도 차이가 없지. 자, 그래서 속력, 속도 다 돼, 이 부위는. 그래서 얘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일 수도 있고 혹은 시간분의 얘를 변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이 값이 변화 없이 어떻다? 일정하다. 자, 그러면 얘를 풀었으면 S는 VT. 거리라고 해도 변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우리가 왜 중학교 때 이렇게 마우스 거속
아까 이 등속도 운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던 거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했던 거. 자, 등속도 운동을 기준으로 했던 거지. 자, 이 등속도 운동도 우리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 나타나는데 두 개의 그래프. 자, 첫 번째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위치 혹은 거리가 어떻게 변하냐. 자, 얘는 처음 0초일 때 운동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V. 근데 시간이 흘러 t초가 돼도 그 운동 속도 안 변하거든. V. 그래서 얘를 연결하면 그래프가 시간축과 나란한 그래프가 그려지죠. 자, 왜냐면 이 y축이 속도니까 이때 이 그래프와 두 개의 축이 이루는 아래 넓이 뭐니? 라고 하면 세로 곱하기 가로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래서 이건 뭐다? 형 이동 거리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직선 경로 가니까 이거 변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ST 관계 그래프 만약 처음 위치를 그냥 0으로 잡으면 자, S는 VT로 시간에 비례하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네. 자, 그래서 이거 T초일 때 S 같다. 자, 특히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미터 퍼 세크니까 속도가 되는 거죠. 이때 속도, 속력 다 상관없지? 자, 이 시간과 이 시간 똑같을 때는 이 면적이 바로 이 y값과 동일하지. 자, 이때 시간이 0초다라고 할 때는 꼭 운동을 시작한 시각이다라고 보지 말고 관찰을 시작한 시각이다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등가속도, 직선운동. 자, 같은 등자, 가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다. 그러면서 무슨 경로를 그린다? 직선 경로를 그린다. 자, 그러면 가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다는 건 속도 변화율이 같다는 거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변해야 되겠지?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자, 그러면서 직선 경로를 그린다. 자, 그럼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이 잘 지켜져야 돼. 자,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가속도의 원인인 R자임이 있어. 그런데 가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잖아. 그러니까 R자임이 일정하게 작용해야지. 근데 R자임이 일정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항상 등가속도 직선운동 하는 건 아니야. 자, 만약에 내가 물체를 수평으로 던졌어. 그럼 얘가 포물선 경로 그리면서 떨어지잖아. 이때 얘 이렇게 포물선 경로 그리게 한 건 바로 연직 아래로 작용하는 무슨 힘 때문이었어? 중력 말고 안 작용하지? 그럼 힘이 일정하니까 얘 등가속도 운동은 맞아. 하지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아니지. 자, 왜 그러냐면 어느 한순간에서의 접선 방향, 즉 운동 방향과 힘이 이렇게 나란하지 않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직선 경로를 그리기 위해서는 R자임이 일정하게 운동 나란하게 작용해야 돼. 자, 그럼 등가속도 운동 첫 번째, 가속도가 양일 때. 자, 가속도가 양이라는 건 속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힘의 방향이 양의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때 그래프 3개 한번 그려보자. 자, AT, VT, ST.
자, AT 관계 그래프 시간에 따른 가속도가 양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 없이 일정. 자, 이렇게 해서 몇 초? t초가 흐른 거야. 자, 이때 이 그래프와 두 개의 축이 이루는 이 넓이. 자, 넓이는 이거 지금 사각형이니까 세로 곱하기 가로 하면 되잖아. 자, 세로가 A, 가로가 T. 근데 여기에서 이 A가 가속도지, 가속도. 가속도는 몇 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야? 1초. 그럼 거기에다 T벨 했으니까 이건 몇 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돼? T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되지? 그래서 얘는 속도 변화량. 자, 그럼 만약 이 면적이 20 나왔어. 그럼 T초일 때 속도가 20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T초일 때 속도가 20이다? 맞는 말 아니지? 왜냐면 처음 속도가 0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처음 속도가 만약 10이었으면 속도가 20 변해서 30이 돼 있을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 첫 번째 공식 나오죠. 등가속도 운동 공식. 자, 첫 번째 T초 후 속도 V 구하는 거야. 자, T초 후 속도 V는 처음 속도 V0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더해야 되는데 속도 변화량이 바로 AT잖아. 그치? 초당 속도 변화량인 T배를 한 T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T 관계 그래프. 이거 속도 시간 그래프고 가장 그래프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하지.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크게는 VT 그래프를 풀거나 아니면 공식 이용해서 풀거나 계산을 하는 건 이제 물론 그 안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은 해줘야지. 자, 처음 속도가 0이라는 보장 없어서 V0에서 출발하고 가속도 양인 거니까 속도가 증가하는데 등가속도니까 일정하게 증가. 자, 그래서 얘가 몇 초 올랐냐면 T초. 그때의 속도를 나중 속도 V라고 할게.